강릉 교동 7공원과 2공원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분양가와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강원도민 가운데 18.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 대상이 늘어납니다. 강릉시와 정선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정부 부처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도시계획공원 2곳에 민간 특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교동 7공원과 2공원 모두 분양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분양가와 청약 자격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 지정이 해제된 강릉시 교동 7공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원 면적 31만 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0%의 1,30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에는 미술관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강릉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현재 공원 조성 공정률은 18%를 넘어섰고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달 안에 아파트 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동 2공원도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오는 8월이면 688세대에 대한 분양 공고가 예상됩니다. 분양까지 남은 절차는 이제 분양가 책정과 거주 기간 제한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최근 적정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동 7공원은 3.3제곱미터당 사업 초기 1,060만 원 정도에서 현재 1,300만 원 정도로 20%가량 훌쩍 뛰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미술관 건립 비용 250억 원 등 공원 조성에 707억 원이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동 2공원 역시 공원 지하터널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공원 조성비 363억 원이 반영돼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 의회 의원들은 강릉시가 공원 조성을 하며 받은 시유지 매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조성 비용을 좀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 매각 대금 162억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에 재투입해서 이 부분이 분양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모색 방법이거든요. 반면 강릉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한 특례 조성 사업이고 미술관이나 터널 조성 사업비는 공원 사업비에 편성되는 공익적 사업이라며 별도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미술관이라든가 터널 공사비에 편성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거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익 증대를 했다라고. 다만 시행사의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강릉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외지 투자자들이 약 30%에 달하는 만큼 지역에서는 그동안 강릉의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릉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자. 이에 대해 강릉시 거주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되어야 우선 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방침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강원도민의 18.5%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101일째인 어제까지 28만 8,216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156만 172명 가운데 18.5%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3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교 안 백신 접종 속도인데 아직은 교직원 접종률이 미미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강원도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전면 등교 기준을 현재 전교생 400명에서 600명 이하로 확대하고
24일부터는 800명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학과는 14일부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 격차가 커지면서 등교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등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학교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대에 위탁한 연구 결과에 따라 등교 수업을 많이 한 학교에서 중간층이 더 두텁고 하위권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면 등교와 함께 이제는 학교 안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교직원은 30세 이상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뿐입니다. 30세 미만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는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직원과 고3 학생은 여름방학에 접종이 예정돼 있고 면역 생성 기간을 고려해 8월 중순까지 2차 접종을 마치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입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3월 새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 감염이 꾸준히 이어져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내 전파까지 발생하기도 해 백신 접종률이 전면 등교 안착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와 정선구는 수년 전부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국악원은 분원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들이 헛물을 켜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강릉시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중부권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강릉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의 추세에 맞춰서 가장 강릉이 최적지라는 내부의 판단을 가지고 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도록 합니다. 지난해 11월엔 사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정선구는 강릉시보다 먼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대 아리랑을 보유한 데다 기존 아리랑 센터와 국립국악원 분원을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시군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와 광주광역시 등 전국 7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립국악원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용역 결과가 문체부에 전달됐는데 이후 어떠한 사업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하게 하겠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어떤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그 근거로서의 연구 용역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국립국악원 추가 건립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전북 남원과 전남 진도, 부산에 있는 기존 시설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국악원이라는 게 이곳에서 더 자리를 잡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보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릉시와 정선구는 이런 상황을 잘 알지만 정부 계획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계속 홍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접근해서 악성 링크로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법에 속아 무려 1억 7천만 원을 건넨 피해자를 이하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원주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4월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옮겨오라는 대환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씨는 남성에게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환대출이 계약 위반이라며 대출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협박에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료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반복되는 돈 요구가 의심스러웠던 이 씨는 한국보증보험에 전화해 사실인지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요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피싱이 아닌 게 확인되면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확인해 보십시오.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하십니다. 금감원에 전화했지만 역시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금감원을 사칭하는 5명을 차례로 만나 모두 1억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지인의 충고에 다른 휴대폰으로 금감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했을 때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곧바로 받지 않고 ARS로 연결됐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원격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이 씨에게 접근했던 남성이 보낸 대출 상품 링크를 클릭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깔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은행, 금감원까지 아무리 전화해봐야 결국 범인 일당에게 연결됐던 겁니다. 내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은행, 금융감독원, 한국보증보험. 경찰은 일당 5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가 13년 만에 2만 8천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 8,006명으로 2008년 2만 8,115명 이후 13년 만에 2만 8천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양양군 인구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서핑 레저 활성화 등으로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자연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점 등이 도시민들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2021 강릉 단오제 본행사 기간 소원을 담은 유등 띄우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남대천 행사장에서 종이접기로 영산홍을 닮은 붉은 유등을 만들어 남대천에 띄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따로 없지만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한 사람이 유등 1개씩만 띄울 수 있습니다. 2021 강릉 단오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 축제로 열리는데 지정 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명주 예술마당과 남대천 행사장에는 미디어 아트와 전시물, 소원 터널 등이 설치됩니다.